이번에 김호중 씨에 대해 최모 판사가 내렸던 1심 선고를 보고 김호중 씨의 팬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과연 대한민국의 김호중 씨보다 훨씬 더 악질이고 훨씬 더 죄가 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모 판사가 강력한 법의 몽둥이를 휘두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김호중 씨는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고 어느 누구도 그걸 옹호할 생각이 없지만, 김호중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호중 씨는 선고 결과를 듣고 짧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고, 이러한 판결의 법조계도 술렁였죠. 이러한 배경에는 경찰의 촘촘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인 지난 5월 10일 새벽 김호중 씨가 자신의 벤틀리를 직접 운전한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고, 또 김호중 씨를 대신해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김호중 씨와 장 씨 등이 범행 은폐를 공모한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 등을 확보했죠. 그래서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하기도 전에 운전자 바꿔치기와 조직적 범죄의 은폐 정황을 파악한 건데요. 재판부는 김호중 씨가 CCTV의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며 질타하기도 했는데,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은 했지만 운전을 못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해온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이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음주 등의 이유로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에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적용되는데, 앞서 경찰은 김호중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며 그 근거로 김 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김호중 씨 측은 다리를 비틀거린 것은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발목 부상 때문이라고 반박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앞서 경찰은 김호중 씨와 김 씨의 지인 등에게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했는데, 김호중 씨가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거나 지인들과 과격한 운동을 즐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죠. 음주 사고 전까지 과격한 운동을 즐긴 당사자가 유년기에 발목을 다쳐 다리를 절뚝거렸다고 주장한 꼴인데, 경찰은 김 씨의 평소 걸음걸이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기 직전의 걸음걸이를 비교한 국과수 감정 결과도 검찰에 넘겼는데요. 김호중 씨에게 내려진 징역 2년 6개월은 이러한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김호중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탄했는데, 음주운전보다 더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죠. 그날 저녁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뺑소니 그리고 증거인멸까지 누군가 한 번에 저지르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직전까지 김호중 씨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실토했고 전부 다 피해자랑 합의도 하고 피해자가 탄원서까지도 써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했지만 2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죠. 그러면 김호중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명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도주 위험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도주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전 국민이 그의 얼굴과 사건을 알 정도로 이슈가 된 상황에서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죠. 언론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고 대중은 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바로 구속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구속영장을 연장시켰고요. 구속영장을 또 연장을 시켰습니다. 무려 2차례에 걸쳐서 구속연장을 연장을 시켰고, 그래서 이번에 재판을 받을 때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고 같은 경우도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검찰 구형의 절반 정도로 선고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다 보니까 사실상 검찰의 구형에 거의 맞게끔 선고가 나온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든지 끝까지 어떤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또 도주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하는데, 특히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데요. 하지만 이번에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반성의 기미가 굉장히 컸고 피해자와 합의까지도 했고 피해자가 탄원서까지도 썼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실형을 때려버렸는데,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김호중만 이렇게 되는가 의문인데요. 또 한쪽에서는 판사가 김호중의 이름을 온갖 질타로 뒤덮고
있고 언론은 이를 정의구현의 사례로 포장하며 극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보다 훨씬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비교해보자면 김호중 씨 사건이 대중에게 끼친 악영향과 이재명, 조국, 김혜경 같은 이름들이 끼친 악영향을요. 누가 봐도 그 무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론은 김호중 씨의 사건에만 사활을 걸고 그의 이름을 모든 헤드라인에 받고 정의의 이름으로 때리고 또 때리는 이 모습은 이상하리만큼 집요한데요. 최 판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초동 수사를 혼선에 빠뜨렸다. 경찰 수사력을 낭비했다. 성인으로서 죄책감도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김호중 씨는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에 잘못을 시인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완료했고 그 택시 기사가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김호중 씨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자발적으로 써줬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최 판사가 내린 평가는 죄책감이 없다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한 가지 물어보자면 고짓을 다가온 문다혜 씨 사건에서도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올까요? 문다혜 씨는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가 보여준 태도는 김호중 씨와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데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3번 요청했지만 싹 다 무시했습니다. 출두 요구는 물론이고 심지어 검찰이 자택 방문 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도 거절했는데 이런 특혜는 들어본 적이 없고 검찰이 전화 통화로 조사하겠다고 해도 응하지 않았죠. 김호중 씨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쯤 언론과 대중은 그를 법치의 적으로 몰아붙였겠지만 문다혜 씨 사건은 어떻습니까? 언론은 조용합니다. 김호중 씨 사건처럼 온갖 헤드라인을 도배하지도 않죠. 김호중 씨와 이재명 씨 두 사람을 비교하자면 모두 도주의 우려가 낮은 상황에서 왜 하나는 구속되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걸까요? 이재명 씨는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은 반면 김호중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구속이 연장되었는데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더욱이 조국의 경우는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문다혜 씨는 검찰이 3차례나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모두 무시했고 자택 방문 조사도 전화 통화 조사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동은 검찰의 수사를 마비시키고 법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죠. 만약 우리가 문다혜 씨처럼 참고인 조사를 3번이나 거부했다면 바로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서로 질질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습니까? 검찰이 자택 방문 조사라는 초유의 특혜를 제안했음에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기는데 왜 사법부는 권력자들에게만 이렇게 너그러운 것일까요? 우리는 판사들에게 세금을 내며 월급을 지급하고 법의 이름으로 공정하게 판결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사법부는 권력자들에게 눈치를 보며 여론의 파도를 타고 있죠. 판결은 법과 증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마치 여론이 법을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김호중 씨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비판은 마땅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론이 집중되지 않는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관대할까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정말로 선진국인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묻게 만듭니다. 김호중 씨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인민재판의 성격이 너무 강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결코 돼서는 안 되는 게 판결 자체가 여론과 권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보여준 케이스가 이번 케이스가 아닐까 싶네요.